우리가 봐라. 이걸 배웠어. 결합의 극성. 자, 결합의 극성에서 무엇으로 우리는 이 극성을 정의했지? 전기음성도로. 전기음성도는 모든 물질이 다르다라고 생각해. 거기는 같게 나온 것도 몇 개 있는데 절대 같지 않아. 그렇다면 잘 봐요. 전기음성도가 차가 0이라는 건 무슨 말을 의미해? 같은 원소 간, 우리는 분자만 따지니까 이렇게 배우는 거야. 이걸 뭐라 부르지? 이걸 이렇게 불러. 원소는 성분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건 이거야. 물질의 원소. 이런 애들이 우리가 1번부터 20번 사이에 누가 있었냐? 기억나?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 전기 음성도 차가 0이 아닌 애들이 있어. 당연히 서로 다른 원소 사이야. 근데 이때 구분이 있어. 여기서 음성도 차 크면 무슨 결합? 가까이 있었으면 멱살 잡혔다리들. 이온 결합. 차가 적으면 극성 공유 결합. 다시 크다 그럼 무슨 결합? 이온 결합. 금속과 비금속. 금속이 음성도가 작잖아.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 차가 좀 작다. 이런 뭐라고? 극성 공유결합. 다시 말하면 이런 애들이 대부분 화합물이거든. 그러니까 화합물은 이온결합성과 극성 공유결합성을 모두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게 더 큰 애가, 그러니까 이온결합성이 큰 애가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부르고, 극성 공유결합성이 큰 애가 우리가 분자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얘들은 화합물, 그러니까 대문자가 몇 개 이상이야? 2개 이상이 되겠지? 이런 2개 이상의 화합물에서 음성도 차라는 건 기준이 1.67이야. 외울 필요는 없어. 알았어? 우리는 얘만 따지는 거야, 지금. 얘만. 이온결합보다는. 자, 여기서 내가 질문하자. 공유결합은 전자를 주고받는 결합이야, 아니야? 말 뜻을 잘 들어봐. 공유결합. 자, 내가 너랑 자동차를 공유한다. 그럼 내가 너한테 준 거냐, 자동차? 아니잖아. 서로 타는 거 아니야. 주고받는 게 이온결합이야. 그래서 니네 전자구름 표시할 때 동그라미, 동그랗게 표시한 거 기억나? 그지? 명심해. 여기에서 이제 이 화합물에서 얘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 음성도 차가 적은데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분자라는 것을 우리가 극성 공유결합을 한 화합물이든 무극성 공유결합을 한 원소든 간에 지난 시간에 분자를 배운 거야. 분자. 자, 분자는 뭐를 갖고 있다?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런 거야. 자, 그때 주위에 전자쌍이 그게 공유든 비공유든 간에, 알았어? 전자쌍이 몇 방향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자들을 구분했단 말이야. 그걸 스테릭 넘버라고 그래. 스테릭 넘버. 알았어? 무슨 얘기냐면 공유 전자쌍이든 비공유 전자쌍,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의 방향이란 말이야. 이때 공유전자쌍은 단일이든 이중이든 삼중이든 모두 한 방향으로 친다는 걸 명심하고, 한 방향으로 쳐. 그래서 스테링 넘버가 2인 애가 누구냐? 자, 베릴륨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을 만족은 못하지만 공유 결합을 한다면 2의 베이스를 가질 수 있어. 베릴륨은 금속이잖아. 아까 얘기했지. 금속이라도 공유 결합성을 갖고 있다고. 그 다음에 탄소는 이렇게 이중결합이지만 베이스가 두 방향으로. 그 다음에 탄소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너희들이 이걸 보려면 결합각을 예상할 수 있으면 돼. 결합각. 중심원자가 비공유가 없기 때문에 얘들은 모두 결합각이 몇 도다? 니들 결합각 최대가 몇 도야? 180이야. 너희들 배우는 거. 이거 다 몇 도야? 180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른다? 직선형이라고 불러. 180도. 기억해. 알겠지? 그 다음에 3자리가 있는데 분소가 있고 탄소가 있고, 자, 여기 질소. 질소는 공유 결합을 3번 하는데 비공유 방향도 한 방향으로 친다. 자, 여기 두 개는 평면형, 물론 얘도 평면형이야. 삼각평면형인데 얘는 구분형에 해당되는 애야. 왜? 분자 구조는 누가 결정한다? 공유 전자쌍이 결정한다. 알았어? 얘가 뭘 결정한다고? 공유상이 분자의 구조를 결정하는 거야. 그럼 비공유는 뭘 결정하냐고? 공유 전자쌍 간의 뭐? 결합각을 결정하는 거야. 결합각.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결합각은 그지 비공유에 의해서 180보다는 작은 각이 나오겠지, 분명히. 자, 중요한 게 이 4거든. 탄소도 4고 질소도 4고 그 다음에 산소도 4야. 자,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외에 결합은 니네 못 본다. 여기서 요 두 개가 뭐였다는 거지? 입체였다는 거지. 입체. 정사면체, 삼각뿔. 알겠어요? 이거 평면이야. 구분형. 그래 보니 배위수 2, 3짜리는 무조건 뭐야? 평면인 거야. 평면. 얘들 둘만 보고 입체고. 그래서 이게 109.5도, 이게 107도, 이게 104.5도. 결합각은 모두 뭘로 잰다? 공유 전자쌍 사이로 잰다. 알겠냐?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주변의 전자쌍에서 분자 구조가 결정된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자, 오늘 시간. 이제 분자의 극성을 나타낼 차례인데 우리가 이런 걸 쓴 걸 기억할 거야. 정량적 계산도 할 필요가 없는데 벡터를 배운 게 있어. 그게 쌍극자 모멘트다. 쌍극자 모멘트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음성도가 센 쪽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쌍극자 모멘트가 나타나는 건 여기부터 나타나. 이게 쌍극자 모멘트가. 얘는 안 나타나. 왜? 음성도 차가 없으니까. 얘 모멘트가 0이야. 쌍극자 모멘트는 뭐일 때 나타난다고? 전기 음성도 차가 0이 아닐 때. 화합물에서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살표를 가리킨 쪽이 뭐고 음성도가 큰 쪽이고 부분전화 플러스 마이너스 갖는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잘 봐. 이제 그 뒷장을 넘겨서 이제 마지막 장이야. 우리 마지막 단원. 오른쪽 페이지에 있죠? 극성 분자는 무엇이고 무극성 분자는 무엇이냐는 거야. 자, 구분 잘해봐. 먼저 거기에 예를 들어줬지만 첫 번째
중심 원자에 얘만 잘 봐. 비공유 전자쌍이 없다.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다. 그러면 이런 애들이 누구냐? 얘야. 베릴륨, 붕소, 탄소, 이지기 원소 중에. 자, 베릴륨은 플로린과 결합을 시켜볼게. 플로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플로린. 됐죠? 이거 베이스 2였지. 그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쌍극자 모멘트가 되는 거거든. 분명 얘는 화합물이야. BeF2라는 화합물이라고. 그지? 그러면 극성 공유결합이 몇 개 있냐? 극성 공유결합이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잖아. 선 2개. 이거 센 거 기억나? 그지? 극성 공유결합이 2개가 있잖아. 니네 화합물은 무조건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거야. 알겠어? 그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와중에 니네 기억나냐? 76543? 기억나? 아직도 또 기억 못하는 거야. 4원자 분자 543 CTF2, N2F2, O2F2 내가 외우라 했잖아. 이씨. 니네 그거 안 외우면 점수 안 나온다 여긴. 자, 붕소도 보자. 붕소. 붕소는 배위수가 3이야. 옥텟 규칙을 만족 못하는 3. 이렇게. 그러다 보니 얘는 BF3가 되고 극성 공결합이 3개야. 자,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표현이 돼서, 자,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는 건 각 원소에 뭐가 존재한다? 이렇게 부분 전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부분 전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알겠냐? 전자쌍이 치우치니까. 근데, 여기도 하나 더. 탄소도 플로린이 4개가 공유결합을 하겠죠. CF4 4개의 극성 공유결합을 갖겠죠. 그리고 중심 탄소는 당연히 부분 전하를 플러스를 띠겠죠. 이 플로린이 모두 마이너스를 띠면은 이 탄소가 플러스를 띨 겁니다. 자, 이런데 중요한 게 이거야. 얘들이 이렇게 부분 전화 다 띄고 있는 이 상황에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된다는 얘기야. 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해봤더니 중요하거든. 쌍극자 모멘트가 있거든. 있는데 합을 하면 얘들이 다 이게 된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르냐? 대칭이다라고 불러. 대칭 구조이다라고 부른다고 얘들이 다. 이해가요?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이렇게 부른다. 전체적으로 무수문자.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다, 대칭 구조다, 무수문자다는 같은 말이야. 그럼 이걸 한마디로 정의할게. 얘들은 대문자가 몇 종류냐? 봐봐라. 분자식이. 2종류지. 중심원자는 대문, 아래첨자가 작은 애가 중심원자인 건 배웠지. 얘 누구냐? 중심원자가. 베릴륨, 얘도. 붕소, 얘도. 탄소. 대문자가 2개인데, 대문자가 2개면 무조건 화합물이잖아. 맞지?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니 없니? 됐어? 이럴 만한 중심 원자가 누구라고? 이런 애들이라고. 알겠어? 이러면
무조건 무극성 분자다, 얘들은. 명심해라. 이 조건이 제일 중요한 거야. 대문자가 두 개인데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성이 없다? 그럼 무조건 뭐라고 얘들은? 무극성 분자야. 쌍극자 모멘트 합이 얼마라고? 0이라고. 얘들은 무슨 구조라고? 대칭 구조라고.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이 셋이. 난 인사하지 마. 맞아,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외워. 꼭 외우라고. 얘들아, 이제 결합각. 얘는 몇 도냐? SN2니까 180. SN3 120. 얘는 몇 도였지? 109.5까지. 직선형, 삼각 평면형, 얘는 뭐? 정사면체. 입체는 C 그리고 N만 조심해. 나머지는 다 평면이야. 알겠어? 결합각을 비교하는 건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있으면 각이 좁아져. 걔들의 반발이 세서. 자, 여기 있는 애들이 바로 첫 번째 무극성 문제의 조건이다. 당연히 얘들아, 누구는 그냥 따라오냐? 대문자 하나인 애들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 아까? 원소라고 했잖아, 원소. 몇 원자 분자? 2원자 분자. 얘들은 무조건 무극성 분자다. 왜? 이런 애들이 H2, N2, O2, F2, Cl2 이런 애들이겠지? 얘들은 부분전하고 없어. 그냥 무극성 분자로만 돼 있잖아. 무극성 공유로만. 그치? 나연아, 너 여기 안 친다? 이게 무극성 공유로만 돼 있지? 이런 애들은 무조건 뭐라고? 무극성 분자야. 얘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어떻다고 얘기한다? 0이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hợp잖아. 그리고 얘들은 대칭이라고도 말해. 대문자 한 종류 무조건 무극성 분자야. 외워라. 알겠어? 대문자 한 종류는 무조건 무극성 분자고, 대문자 두 개일 때는 중심 원자가 비공유 없으면 무극성 분자야. 알았지? 명심하시길. 자, 이제 두 번째야. 만약에 중심 원자에 비공유성이 있다. 자, 여기 봐봐. 얘가 있으면 대칭이 될 수가 없어. 얘들이 반발 때문에 공유전자쌍이 대칭을 할 수가 없다고. 아이고, 쓰러져. 죽겠다. 죽겠어, 저. 잘 봐봐. 질소가 있어,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 질소, 산소가 존재하잖아. 무조건 얘들은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값이 합이 0이 될 수가 없다는 걸 명심해라. 알았니?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 안에 극성 공유결합이 3개가 있고 2개가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얘들 모두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을 이룰 수가 없어. 여기를 보더라도 간단하게 산소만 보더라도 이렇게 되거든, 모멘트가. 이런 식으로. 둘의 합은 이거야.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야. 백태의 합은 계산할 수 있잖아, 니들도.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서 얘들은 절대 모멘트 합이 0이 될 수 없어. 이러면 우리는 이걸 비대칭 구조라고 해.
그 다음에 극성 분자라고 해. 이 셋이 같은 말이야. 자, 다시. 대문자 두 개. 결국 화합물이죠.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이러면 뭐라고? 무조건 극성 분자야. 이런 분자들은 쌍극자 모멘트가 있지. 근데 그들의 합이 중요한 거야. 합이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 이거를 우리가 극성 분자라 하고, 이런 예로 누구냐? NO. 명심해라, 이거. 니들이 찾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써 있는 이원자 분자라고 돼 있는데, 대문자 하나인 이원자 분자는 무조건 무수 분자라겠지.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될까? 이원자 화합물. 예를 들어서 HF 이런 애들. 이거 무조건 극성분자다. 이건 합을 할 게 없잖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극성분자 이건. 모멘트 합이 0이 아니고 비대칭 구조고. 쏘리. 극성분자를 두 개 썼네. 비대칭 구조이다. 이렇게. 자, 근데 대문자 3개인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거든. 얘들은 아까 대문자 1개인 물질들은 무조건 무성분자라겠지. 대문자 3개면 무조건 극성분자다. 명심해라. 진짜 중요한 얘기다. 안 좋은 척 하지 말고,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야. 대문자 3개면 무조건 극성분자야. 외워. 얘들은 무조건 비대칭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봐봐. CF2O, ONF, 이렇게 대문자가 3개.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도 있어. CF3CL. 봐라. CF2O는 이런 거거든. 이거 대칭이 될 수 있겠냐, 이거? 대칭 안 돼. ONF. 이거 대칭 되겠냐고. 중심 원자가 N인데. CF3CL. 이게 모두 F일 때는 괜찮은데, 하나가 CL 들으면 이것도 안 돼. 대문자가 3개라. 알았어? 이해 갔어? 바로 너희들 페이지에 있는 얘기들이 다 그거야. 얘는 극성이야, 얘는 무극성이야. 그럼 지금 말한 거 순서대로. 알았어? 자, 따라와봐. 잘 들어. 물질은 원소와 화합물로 나뉘어. 여기서 원소는, 우리가 말하는 이원자 분자 원소는 무슨 공유결합만 있냐? 무극성 공유만 존재해. 이런 애들은 볼 거 없이 뭐라고? 무극성 분자라고. 대문자 하나. 그리고 대칭 구조이고 쌍극자 모멘트합이 0이다는 그냥 따라오는 부수적인 설명이야. 알았어? 오케이. 그치. 그래. 허리도 쫙 펴고, 좀. 바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흔들고. 그렇지. 몸도 좀, 그래. 몸도 좀 움직여가면서. 자, 화합물이 중요하거든. 잘 들어. 대문자 2개가 제일 중요한 거야.
당연히 대문자 3개 이상은 뭐라고? 100% 극성문자야. 쌍자 모멘탑이 0이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이 대문자 2개가 중요한 게 이거를 아는 게 우리가 키포인트거든. 대문자 2개인데 중심 원자가 이렇다면 무조건 뭐라고? 얘는 무극성 분자다. 중심 원자가 이렇다면 얘는 뭐? 극성 분자다. 둘의 차이가 뭔데? 비공유 전상이 없다 있다 차이야. 비공유 전자쌍이 없다 있다. 알겠어? 이 중에 얘하고 얘는 입체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애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건 이거다. 극성 분자입니까? 무극성 분자입니까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결합각을 찾아내는 거. 아까 스테링 넘버 2, 3, 4 봤지? 결합각 찾아내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테링 넘버 2하고 3는 무조건 평면 구조다. 알았지? 그럼 4에서 평면은 산소밖에 없거든? 입체 잘 나오니까 꼭 외워놔라. 입체. C하고 N. 알겠어요? 109.5, 107.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그럼 극성 분자는 어떤 성질이 있고 무극성 분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뒷장을 넘겨봐. 자, 무극성 분자는 부분 전하는 존재해. 화합물 같은 경우는. 근데 합이 0이라, 알았어? 중요한 거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니들한테 잘 내는 거. 야, 얘는 무극성 분자냐 극성 분자냐 이거. 대문자가 몇 개야? 2종류이면서 중심원자 비공유가 없잖아. 이 무극성 분자라고. 이런 애들도 중심원자에 이렇게 음전하를 뗄 수 있다는 얘기야. 극성 공유결합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중요한 거야 이거. 자, 무극성 분자야 얘. 그런데 중심원자에 극성 공유결합이 있기 때문에 부분전은 뗄 수 있다는 거지. 알았어? 이거 중요한 얘기다. 알겠어? 자, 무극성 분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설명을 했다. 무극성 분자에 대한 얘기를. 이해 갔니?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은 전기장, 자기장 안에서 자유롭다. 전기장, 자기장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다. 근데 그 그림에 보면 극성 분자들은 어떠냐? 다시 말해서 이렇게 물 같은 애들은 전기장, 자기장 안에서 일정한 배향을 해. 배열. 영향을 받으니까 이런 걸 배향한다고 하거든. 배향. 한쪽 방향으로 규칙적인 방향을 딱 갖고 있는 거야.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분 전하가 두드러져서 나타나는 건 극성 분자의 성질이야. 근데 부분 전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이 0이라 전체적으로 평형을 이루는 애들이 무극성 분자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 알겠죠? 그리고 이 물 분자 같은 경우는 산소 쪽이 부분 전하로 뭘 떼었어? 수소 쪽이 양을 떼었잖아, 이렇게. 그지? 그래서 에보나이트, 대전된 에보나이트를 갖다 대도 당겨지고, 유리막대를 갖다 대도 당겨져. 대전체를 갖다 대면 모두 당겨져. 왜? 쌍극. 요 두 개를 쌍극이라고 해. 쌍극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당겨진다. 에보나이트 갖다 대면 당겨지고 유리막대 갖다 대면 밀려나고 이런 거 아니라고. 알겠니?
쌍극을 모두 갖고 있어서 모두 당겨진다. 조심해라. 거기 맨 첫 번째 문장이다.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배운 분자들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둘밖에 없잖아. 이게 또 서로 섞이는 게 용해잖아. 용해. 근데 섞여지는 것들은 서로 당기는 인력이 존재하는 애들끼리 섞여. 문제는 이거지.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랑 잘 섞여. 근데 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랑 섞이지 못해. 뭐 일편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보통 그렇게 나타내.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 ABC 보이지? 얘를 막 흔들어. 층 몇 개로 바뀔까? 막 흔들면. 지금은 B 때문에 AC가 안 섞이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 A하고 C는 같은 극성의 물질인 거야. 우리가 눈치로 보면. B가 다른 물질이고. 알았지? 그래서 막 흔들어서 A, B, C를 흔들어 놓으면 A, C가 섞일 수 있어. 그 나중에 어떻게 된다? 두 개 층으로 나뉘어. 알았냐? 그래서 만약에 내가 B가 물이다 라고 하면 요 정도 되는 게 노멀 헥세인 정도? 여기가 클로로포름 정도. 그럼 노멀 헥세인과 클로로포름은 둘이 어떻게 된다? 섞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왜 이렇게 층으로 나뉘었냐고? 제일 먼저 클로로포름의 밀도가 제일 커. 그래서 밑에 층. 그러니까 이 층을 만들려면 클로로포름 넣고 물 넣고 노멀 헥세인을 넣어야 돼. 안 그러면 물 넣고 노멀 헥세인 넣은 다음에 클로로포름 넣으면 섞여. 노멀이랑. 알았어? 요런 특징. 알겠습니까? 그 밑에, 맨 밑에 있는 내용을 잠깐 봐요. 우리가 이들 분자들 간에 극성과 무극성을 살펴봤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인력이거든. 분자 간 인력. 분자 간 인력은 무조건 끓는 점에 비례한다고 외워놔. 물론 거긴 녹는 점, 끓는 점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녹는 점이 약간 비교값이 좀 될 수 없는 게 고체는 자신의 고유한 결정 구조를 갖거든. 근데 어떤 특정 구조는 되게 단단해가지고 인력과 상관없이 그걸 끊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 녹는 점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끓는 점을 가지고 끓는 점이 높으면 인력이 세다라고 얘기한다. 알겠어요? 너네 물하고 기름 섞이냐 안 섞이냐? 안 섞이지. 물이 무조건 극성이거든. 그렇다면야 물과 기름은 물이 극성 분자고 기름이 무극성이니까 안 섞이는 거 했어. 누가 끓는 점이 높을까? 기름이 훨씬 높다. 야, 끓는 물이랑 끓는 기름이랑 너네 손 넣으라면 어디다 넣을래? 그렇죠. 기름에 넣으면 튀겨지잖아, 인마. 그 130에서 180 이렇게 끓는 점이. 기름의 종류에 따라. 물은 100도씨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극성 분자라고 인력이 센 건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인력은 분자량에 비례해. 알았냐? 이 끓는 점이라는데 분자량이 크면 기본적으로 끓는 점이 높아. 그런데 거기에 극성까지 더해지면 더 높다는 얘기지. 알겠어요?